먹고 사는 의식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이것이 한국으로 올 줄 알고 또 간단하게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거에 그냥 약간 좀 멋있게 표현된 말이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람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음식을 구하고, 어떻게 옷을 구하고, 어떻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을 구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하는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를 한번 약간 좀 논리적으로, 복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아날로그적 경제, 디지털 경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경제가 있고 보이지 않게 0101 같은 코드로 전달되는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경제 활동을 아날로그 스타일과 디지털 스타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조금 세분시키면 한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이코노미 1.0, 2.0, 3.0 경제가 세 가지 정리해봤는데 대단하게 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으로 정리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경제 1.0이라고 제가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그러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활동하기 이전에 그 잠깐 사이의 경제를 제가 두 번째 경제의 어떤 단계로 페이즈로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 비트코인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미래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정보를 보낼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냈어요. 이 장면 기억하실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정보를 보낼 때 편지라는 수단을 많이 썼고 우표를 많이 썼는데 우표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에다가 입에다가 침을 대고 혀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침으로 우표를 붙여서 정보를 보냈습니다. 정보를 보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내 몸의 바디 파트가 혀였습니다. 혀로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죠? 느립니다. 편지 가게 하려면 아무리 빨라 2,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열흘 걸리고요. 종이 한 장 달라가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보내면 우표가 몇백 원이지만은 10번, 1000번, 10,000번 보내면 그 돈이 또 꽤 들어가거든요. 비쌉니다. 아무래도 일일이 써야 되고 보내는 모든 과정이 불편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를 보내는 방식은 slow, expensive, inconvenient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는 그렇다 치고 돈은 우리가 어떻게 썼을까요? 옛날 영화 같은 그림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오래된 옛날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색깔이 흑백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은행 가서 은행원 텔러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주고받고 지금도 실은 이게 현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림만 조금 좀 컬러로 바뀌면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돈을 보낼 때 돈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느리고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썩 편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난 오랜 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의식주 플러스 알파를 해결하는 경제의 모습이 정보와 돈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Slow, expensive, inconvenient 똑같습니다. 이코노미 2.0, 경제 2.0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이 생긴 다음입니다. 정보를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냅니다. 이 그림은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 이제 더 이상 혀를 이용해서 침을 발라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가락 끝으로 키보드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면 손가락 끝으로 틱틱틱 보내는 순간 정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는 굉장히 빠르고요. 비용 전혀 안 들거나 거의 없고요. 굉장히 편리한 것이 바뀌었죠. 좀 아까 이코노미 1.0의 slow, expensive, inconvenient의 정반대의 모습이 경제가 인터넷이 나온 다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돈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중국에는 알리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애플페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카카오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은행도 아닌데
인터넷 기업, 기술 기업인데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과 기반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은행 가서 돈 바꿔서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PC로 돈을 주고받는 게 가능해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돈을 보내긴 보내지만 그 돈을 보내는 돈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옛날 쓰던 종이돈, 페이퍼 머니, 아날로그 머니를 그대로 인터넷 회사의 통신망을 통해서 코드화시켜 보내는 돈이지 실제 돈은 옛날 돈입니다. 원시 시대 돈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넘어가죠. 인류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나온 게 190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5,000년을 한번 흘러가 봤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의 5,000년 봤더니 이 정도 기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요새도 우표가 있지만 옛날에 우표도 없었어요. 그냥 달려가서 뛰어가서 정보를 전하고 비둘기를 띄우기도 하고 봉화를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날로그 스타일을 보낸 것은 조금씩 편리해졌지만 그 방식의 본질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역시 아날로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조개를 돈으로 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점토, 플레이를 썼고 동전을 썼고 요새 와서 종이돈을 시작했고 조금 나아진 게 이제 플라스틱 돈, 크레딧 카드 쓰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전달을 통해서 하는 아날로그 스타일의 돈입니다. 아날로그 정보망 속에서 아날로그 돈이 움직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에 2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정보의 인프라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가 바뀌면서 경제의 모든 것이 fast, 그 다음에 convenient, 그 다음에 inexpensive 보였는데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시대에도 돈을 아직도 아날로그 돈의 인프라스트럭처 지금도 당연한 듯이 쓰고 있습니다. 돈 그렇게 쓰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준 돈, 미국 US 달러가 찍어낸 돈, 이거 쓰면 당연한 거 아니야? 비자, 마스터카드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두 개가 당연하지만 여기는 뭔가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아직도 아날로그 돈을 쓰고 있거든요. 조금 한번 나가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 지금부터 앞으로 한 20년, 글쎄요. 20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5년 모르겠습니다. 예언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20년 사이에 5,000년 동안 지내오던 것이 바뀐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20년 안 되는 시간에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류는 디지털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프라는 매우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SNS 익숙하게 쓰는 편입니다.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내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인류에게 매우 익숙한 구조가 됐는데 만약에 돈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정보 인프라와 돈 인프라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더욱더 편리해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값싸지고 빨라지고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결론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코노미 3.0, 경제 3.0은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돈이 합쳐져가지고 fast, inexpensive, convenient, 빠르고 비용 안 들고 매우 편리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상할 수 있는 동전이 0, 1 같은 디지털 인포망으로 들어가서 돈과 정보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미래가 조금씩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의를 한번, 데피니션을 한번 내리고 넘어가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만드신 분이 붙였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근데 이거의 본질적인 개념은 크립토커런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암호화된 화폐. 아무나 깰 수 없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 화폐. 성질적인 이름인데,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려. 경제에서 어떤 그런 소유권이나
지배나 정부 구조에서 심지어 사업하는 구조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전문가들이 혹은 학계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이었고, 지난 수년간 비트코인을 검증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실제 사용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매우 훌륭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립토커런시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해 봤더니 딱 세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핵심적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트레이드, 오너십, 트러스트인데,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든 옷을 사 입든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지 간에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 모든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누구나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액티비티, 행위인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트레이드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트레이드 속에 옛날에는 물물 교환도 했고요, 바라도 했고요, 최근에는 종이돈 가지고 플라스틱 돈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혹은 거래를 대가를 치면서 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유권이, 오너십이 바뀝니다. 내가 세븐일레븐 가서 돈을 내면은 거기에 있는 생수 한 명이 저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돈을 주고받는 트레이드 이후에는 오너십이 바뀝니다. 소유권이 바뀝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있어온 상식인데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수없이 많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러스트, 신용, 신뢰인데, 내가 세븐일레븐 가서 돈을 1,000원을 내고 산 생수 한 병이 그 안에 나쁜 물질이 없고 마실 수 있고, 사갔더니 주인이 달려와서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다시 뺏어가지 않고 등등등의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오너십이 바뀌면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는, 안전하게 오너십이 바뀐 것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고 믿고 소유권이 보관이 되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만약에 크립토커런시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플로어가 있을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하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잠깐만, 크립토커런시가, 커런시라는 단어를 쓰니까 화폐라는 뜻인데, 암호화된 화폐인데 정말 돈 100개 이걸 못 쓰나? 아니면 거래할 때 100개 못 쓰나? 아닌 것 같아요. 돈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고 강력하지만 돈이나 거래 수단의 용도로 쓰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기술적인 배경이 담겨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은 갱산의 일각이다 라고 정리를 첫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이다 아니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돈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돈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도 있고 돈의 기능은 매우 강력하고 라고 일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거래를 합니다. 거래할 때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이제 도둑질이 되고 나쁜 일이 되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칠 때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만들었고, 서로 약속해서 트러스트, 서로 믿고 돈을 주고받는 것을 다 약속을 사회적 구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트레이드를 하고 항상 돈을 주고받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액티비티 혹은 엘레멘트가 되었죠. 자,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 할 때 내가 돈을 줬는데 돈 준 것이 확인이 안 된다든가, 돈을 안 받았다고 시침을 댄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돈이 잃어버렸다든가, 없어졌다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작은 돈도 곤란할 텐데 큰 돈 같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안전하게 거래,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거래를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는 제3의 어떤 믿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트러스트라는 팩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체를 찾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대체가 은행이고요. 정부라는 대체도 그 역할을 여러 가지 정도를 해주고 있고, 회계사, 변호사 등등의 어떤 전문가들도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공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매우 강력한 인증 수단을 해주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거래의 그 안전, 세이프티를 갖다가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게 없으면 거래가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범죄자들은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하죠. 왜? 그들은 이미 벌써 위험한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성질을 본질적으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정리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그 네트워크 인터넷 안에서 메인테인 부키핑 아까 얘기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 보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기술은 거래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기록이고요. 어느 누군가가 뭐 기업이나 정부나 어느 한 사람이 심지어 뭐 특허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내 거야 하는 그런 게 없는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그냥 오픈 장부, 열린 장부입니다.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생겨난 거죠. 인터넷 상가고 인터넷 지금 주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특허를 딱 클레임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우리나라 거야 그런 거 없거든요. 인터넷도 오픈 네트워크이고 오픈 에셋 열려있는 개방되는 자산이거든요. 인류에게 주어진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열려있는 자산이고 인류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유 재산, 공유 자산이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망의 그 레저라는 표현을 뭐냐면 장부라는 표현인데 기록을 하는 장부가 인터넷망에 충분히 분산시켜서 퍼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비트코인의 기술을 그냥 상식적인 언어로 써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장부 기록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자, 그거를 조금 더 한번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이고요. 비트코인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인터넷이 없으면 못 움직이죠.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같은 망이고 소유권도 없고 누구나 쓸 수 있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망 안에서 생긴 이메일 같은 하나의 현상 내지는 엘리멘트 내지는 내 손에 주어지는 그 무엇 이거거든요. 이메일과 인터넷,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그 망 안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거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인터넷망을 통해 일어나는 거래는 블록체인 망에 들어온 순간 기록이 남습니다. 단 한 개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는 비트코인 거래가 아니고 블록체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말로 한 것뿐이고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면 그냥 무작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거래가 남아야 그것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하나하나 우리가 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망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점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그 모든 그 점들이 블록체인의 모든 정보를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 몇천 개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다 대조가 돼버리니까 어느 한 개라도 틀리면은 이거 문제인데 할 수 있지만 몇천 개가 있는 그 노드가 그 망 자체에 있는 서버 하나하나가 점점점 하나하나가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오류가 있다면 확인이 되겠죠. 모든 거래 기록은 증거를 남기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마이너한 사람한테 의해서 매번 확인됩니다. 확인을 잘해주니까 고맙다, 우리가 몇 센트 줍니다. 그것이 모이면 또 그들한테는 또 보상이 돼서 그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센티브가 되고 누군가에게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든 기록은 결론은 공증이 돼버립니다. 우리 아날로그 이코노미에서, 아날로그 경제에서도 공증이 중요했는데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그 망은 철저하게 공증이 되고 혹은 확인, 인증이 되는 공증화폐라는 저도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Notarized money라는 말을 제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페이스북이 어떤 정부가 소유한 것 같으면은 그 정부의 혹은 특정 기업을 믿거나 알거나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블록체인은 누구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공기 같고요, 흐르는 물 같고요, 그냥 이렇게 밟는 땅 같아요, 아니면 하늘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인데, 그것이 그 모든 거에 모든 그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기록이 정확히 담겨있고,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변조, 위조,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하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을 담은 소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가 그걸 열람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믿고 말고 할 거 없이 블록체인 자체는 그 자체가 트러스트입니다.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이고, 그 장부에 한계 오르면서도 그 장부에서 튕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기록은 철저하게 검증된 그리고 공증된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조금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특정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좀 똑똑하거든요. 이런 종이에다가는, 야 종이야, 너는 색깔을 오늘부터 빨간색으로 바꿔라. 종이야, 너는 오늘부터 노란색 종이가 되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색칠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성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비트코인의 성질이, 색깔이, 기능이 담고 있는 그 무엇이 바뀌어집니다. 시시각각으로. 그것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정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 기존의 돈, 페이퍼머니 혹은 원시 시대 돈, 프리미티브 머니를 그대로 그냥 그 가치를 연동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언가를 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소유권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장부니까. 그 다음에 회사의 주식을 담을 수도 있고요. 코스닥, 나스닥,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런던 스탁 엑스체인지 같은 그런 스탁 마켓도 이런 장부를 이용해 버리면 훨씬 더 기가 막힌 또 마켓이 상승될 수도 있고요. 상상력 동원해 보시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증명서들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자원들을 거기다 또 담아서 그걸 증명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선거할 때,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선거용 기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니 아니니 그런 얘기인데 쏙 사라지겠죠. 굉장히 클리어하고 투명한, 트랜스페런트한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기록 수단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우수한, 그리고 현재까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기록에 오류가 없는 그런 기록 시스템이거든요. 자, 이 순간 스마트머니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대부분 지금 아마도 스마트폰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잠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볼까요?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스마트폰 쓰신 지 5년 되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5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스마트폰 쓰신 분, 스마트폰 쓴 지 20년 된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년도 아마 안 계십니다.
처음 스마트폰 나온 지가 제 기억으로 글쎄요 5년, 6년, 7년 모르겠습니다. 10년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방에 스마트폰 다 누가 걷어가지고 이제 쓰지 마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중요하고 좀 쓰기 좋은 건데 편리한 건데 왜 못 쓰게 하지?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 속에서 안 쓰면 불편한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렸거든요. PC 가장 불편하고 플라스틱 크레딧 카드 종이로 되어 있는 원시시대돈 그런 기능이 없는데 비트코인은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기능을 돈에다가 원위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머니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자, 정리해보죠. 정부가 예산을 수백 조를 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는데 정부 예산이 웨이스트, 낭비되지 않도록 특정 돈은 뭐 도로교통에만 쓰이게끔, 특정 돈은 사람들 웰페어에 쓰이게끔, 그리고 그 돈은 뭐 음식을 사 먹는 거에만 쓸 수 있게끔 거래할 때 다 그 상대방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예산이 단 1원도, $1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건 무슨 일입니까? 정부 돈이 낭비가 안 되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안 되고 내 돈이 낭비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거거든요.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익스펜스 컨트롤하기 매우 좋습니다. 회식을 하라고 줬는데 밥을 사 먹고 끝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사버리는 거 이제 못합니다. 직원들은 좀 깝깝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투명하고 건강한 재무관리가 가능해지겠죠.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순간순간에 실시간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용도로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거래 시스템에서 이제는 불리한 거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빠가 아들한테 딸한테 용돈 줄 때에도 그 용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지 못하게끔 돈에다가 코드를 넣어버리면 아들한테 쓰라고 준 돈, 요건 책을 사라, 요건 너 점심값이다, 요거는 뭐다 해가지고 명령을 넣어버리면 아들 깝깝해집니다. 이제 엉터리를 못 쓰니까. 그죠? 경제에 대한 돈 씀씀이에 대한 트랜스페런시, 투명함과 정직함, 아네스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동시에 해결되어버립니다. 개인 단위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까지 이런 식의 돈이 예상에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종이돈, 쓸모 있어 보이는 플라스틱 돈,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식의 스마트 기능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머니입니다. 그런 기능이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언어 장난, 언어 유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죠. 일단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Bitcoin is not the new money for internet. But Bitcoin is the new internet for money. I'm not playing with the words. 단어가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요. 잘 한번 보죠. 단어 구조로 가보죠.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돈이 아니다. 아까 인터넷 세상에서 아날로그 돈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페이. 페이하는 방식이 디지털 방식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돈은 원시시대 프리미티브 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오갈 수 있는 그냥 새로운 종류의 돈이 아닙니다. 거꾸로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달아버린 겁니다. 인터넷은 디지털 정보망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돈에다가 디지털 정보망이라는 날개를 달아버려가지고 지 맘대로 슉 날아다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메일 보낼 때 다 쓴 다음에 그 순간 핑거로, 손가락으로 툭 누르면 슉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한 3일, 4일 걸리지 않거든요. 그죠? 비트코인도 내가 누구한테 보내겠다고 의사결정만 딱 내리면 그 순간 비트코인 지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탁 눌러버리면 슉 날아가버립니다. 돈에다가 인터넷을 붙여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복합적인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1.0, 2.0, 3.0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그 세 가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와 돈인데 여러분 정보는 권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스스로 한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배웠는데 엘빈 터플러라는 그런 유명하신 미래학자가 계세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은 파워 시프트라는 책이 나옵니다. 권력 이동. 거기에서 정보도 국가의 권력으로 쓰이고 한 개인의 권력으로 쓰이기도 하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 파워를, 힘을 장악하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5,000년, 5만 년 그 오랜 동안에 무엇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이기 때문에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인류의 본능상 누군가는 그걸 독점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소수가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쟤는 주지마, 쟤는 주지마, 우리만 가지고 있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대로 물려받아서 물려내고 줘가지고 우리끼리만 이걸 공유하자는 것이 인류의 이기적인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들은 뭐 편하겠죠, 좋겠죠. 근데 그걸 못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권리를 못 가지기 때문에 혹은 가졌어야 할 권리를 심지어 빼앗겼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워는 정당하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 옳지 않게 집중되어 버리면 그것은 옳지 않은 세상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 거 다 하고 We took it for granted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자 봅시다. 인터넷에는 정보는 누군가가 독점했었고 인터넷 나온 다음에 정보는 이제 분산됐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파워라고 하면은 파워는 결국 분산됐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버리죠. 돈도 파워인데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돈은 일각에서 독점됐습니다. 국가나 은행이나 등등등에 의해서. 비트코인 나온 다음에 돈은 이제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쫙 퍼져서 분산됐습니다. 그러므로 파워는 이제 나오 분산됐습니다. 정보와 돈이 이제 분산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것이 인터넷과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죠. 좀 아까 제가 정보는 파워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파워는 가장 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소유되어 있었는데 이런 정부나 아니면 임금님들, 왕들, 지금도 왕국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44개가 있더라고요. 200개 나라 중에서 4분의 1이 왕국이더라고요. 왕국이나 정부나 큰 기업이나 은행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소유권자들 의해서만 정보는 지켜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파워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정보가 인터넷 통해서 분산된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아무나 쉽게 생성도 하고 공유도 하고 또 나눠 쓰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등등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행위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도 마찬가지 파워인데 여기는 이코노미 1.0의 수명을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똑같은 세상을 두 가지 공유했기 때문에 저는 before Bitcoin, BB라는 말을 썼는데 돈은 누군가에서 독점하게 있었고 가장 소수의 누군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나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나 아니면 대대로 원래부터 부자였던 분들은 그걸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았어요.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힘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돈을 누구나가 마음껏 생성도 하고 공유도 하고 거래도 하고 누군가의 제3자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직접 거래가 이메일을 통하니까 나하고 너가 직접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 없듯이 그게 돼버리니까 파워도 공유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그런지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엉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진짜 그런지를 검증해보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팩트 베이스로 사실 위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나와서 그럼 이코노미 성장에서 무엇이 팩트냐? 첫 번째 팩트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비트코인은 개인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정부가 아니라. 옛날에 몇천 년, 몇만 년 전에는 돈을 개인이 발행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돈이었고요. 점토가 돈이었고요. 그저 흔치 않은 물건이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도 없었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흔치 않은 그 물건이면 돈의 상징물로 토큰으로서 사용이 된 것이 바로 돈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근세에 와서 은행이 생기고 정부가 생기면서 이걸 좀 컨트롤해서 좀 잘 돌아가게 해야겠다, 경제를. 그 결과는 그걸 돌아가게 하는 그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운영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불과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지금 201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그게 너무도 당연한 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근데 다시 원래 세상이 돈을 만든 그 기법 그대로 돌아가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의미 있게 다가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이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해서 정부의 그 통화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임의적으로 정부 마음대로 정부의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이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이라고 해놨습니다. 국민들도 그렇다고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도 정부가 아니면 디플레이션도 마음으로 조정하면서 경제 정책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경제가 바뀝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개개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살펴보다가 분석하다가 나한테 해가 안 오게끔, 피해가 안 오게끔 잘 움직여야 됩니다. 똑똑한 분들은 잘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아까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트레이드라고 했는데 그 트레이드에서 비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비용이 제로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비탈리기 4센트, 10센트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은행이나 어떤 금융 그 매개체들이 이제 필요 없거나 거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름 부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만 거래가 가능했던 수단이 우리 인류에 지금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 20년대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보 중간 미들맨은 필요 없어졌어 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 믿으면 이제 나갈 거야. 필요가 없어졌어. 내가 너한테 직접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인터넷만 통해서 왜 미들맨이 필요하지? 근데 그 제일 똑똑한 그분들이 좀 사실 좀 틀렸습니다. 지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에 등등등 수많은 정보 미들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클리어시켜주는, 유통시켜주는 정보 유통업자가 더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들은 20년 만에 생긴 기업들이고 15년, 10년 만에 생긴 기업인데 그들의 기업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더 정보 미들맨이 돼가지고 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잘 누군가가 클리어시켜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생기니까 은행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은행은 없어지거나 기능이 악화되거나 손님들이 발길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싸고 느리고 불편한 은행을 왜 씁니까? 비싸고 느린 우표를 안 쓰는 것처럼 은행도 바뀌어야겠죠. 그러나 싸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빠른 비트코인 베이스의 은행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행보다 더 우수한 형태의 금융기관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보 미들맨이 없어지게 아니라 더 왕성해지고 더 디지털화되고 더 우수하게 된 것처럼 금융 미들맨이 사람들의 인류의 금융 권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스마트해지고 더 고객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러므로 고객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팩트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금을 화폐 기본으로 많이 썼는데 금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101로 이루어진 디지털 코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부나 기업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리해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우수해질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속을 좀 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끝났으니까. 돈을 혹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0 돈은 금으로 대표됩니다. 그것은 커머디티, 물건에 대한 트러스트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한이 있고 가격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돈이었죠. 두 번째 돈의 대명사는 국가가 보증한 국가의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인정한 돈입니다. 달러가 대명사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한 돈입니다. 사이프러스와 아르헨티나의 최근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돈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유 네트워크에서 나온 돈인데 그거는 비트코인으로 대명사인데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메일 처음 나왔을 때 받을 사람 쓰고 보낸 것처럼 아직도 주고받는 게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처럼 시간 좀 걸리면 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퍼지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인터넷은 과연 퍼질 것인가? 비트코인이 범죄에서는 못 퍼질 겁니다. 누군가가 막을 것이고 정부가 막을 테니까. 그러나 성질을 담으면 현금 오히려 익명성이 있어서 범죄에 더 많이 쓰이지만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절대로 범죄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범죄에 쓰는 검사는 매우 IQ가 낮은 사람이 그걸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해킹으로부터 과연 그러면 안전하느냐, 위조로부터 안전하느냐, 안전합니다. 기존의 모든 은행들은 그들의 모든 금융 정보를 센트럴 서버에다가 담아놓는데 그것만 해킹해버리면 돈을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망에 깔려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킹하려고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 세계 슈퍼컴퓨터 500대를 모아서 300년을 해킹을 해야 비트코인 어카운트를 뚫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300년 쳤으면 아마 이 방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앤 커민스키라는 구글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해커이고 굉장히 유명한 보안 전문가인데 그가 실제로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결함을 발견할 수 없어서 비트코인은 완벽한 기술이더라고 이 전문가도 얘기를 했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이미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막을 것이 아닐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도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많은 정부가 이미 인정을 해버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곧 이해하게 될 것인데 뭐를? 비트코인이 그 나라의 경제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정부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우리 전문가들은 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창조경제 같은 국가적 이슈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 그림 보시면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 있는 중국이나 인디아나 이런 미국이나 나라는 이미 비트코인을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뭐야 할 수 모르겠지만 정부에 있는 전문가들,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이미 그 나라의 기정 화폐로서 이미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파운드와 달러와 유로화가 2013년 8월, 13년 11월, 14년 지난 얼마 전에 이 세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거나 사용을 허락했는데 매우 중요한 정부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인정한다. 비트코인은 심지어 소비자들과 경제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고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난 1년을 봤을 때에도 잠깐 통계를 보시면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비트코인 사용자가 아주 발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를 그냥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3천만 개 거래량에서 9천만 개까지 1년 정도 사이에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지갑, 스마트폰을 담는 그 기능은 역시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난 추세겠죠.
비트코인을 받는 그 비즈니스, 거래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기존에 종이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던 이코노미 1.0, 2.0 시대가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망에서 기술과 사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오히려 더 당연해진 시대가 바로 이 앞에 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희한한 것은 누군가 써야 되는데,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닭이 먼저야, 대결이 먼저야. 글쎄요. 저하고 비트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 지갑을 담고, 현금하고 바꾸고, 그래서 거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각의 행위들이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각자의 관심사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통합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큐베이션 전문기업인 인프라베이직에서는 통합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 벤처 인큐베이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많은 스타트업들 서로 힘을 주고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유저 베이스와 멀천 베이스, 가맹점과 사용자를 동시에, 치킨하고 애들을 동시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런 회사인데, 코인이라는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왜 쓰냐를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인터넷 왜 씁니까? 편했습니다. 인터넷 쓴다고 다 구글 된 거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 구글이 됐고, 어떤 회사는 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업, 어떤 회사는 매우 잘 될 거고, 어떤 회사는 내년쯤 되면 없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똑같은 인터넷이라고 다 구글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비트코인하고 다 비트코인이 아니고, 똑같은 은행이라고 이자율이 다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망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더 인기를 얻겠죠. 그런 생각으로 해서 뭔가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생태계에게 더 이로운 걸 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기업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모임을 지금 형성해서 엔젤 클럽을 좀 형성한 중에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50조 이상의 IPO를 했는데, 처음에 15년 전에 투자 달라고 얘기했을 때 30군데에 미국에 있는 상수회사 같지만 다 턴다운 당했답니다. 그때 알리바바 투자하지 않은 투자가들 아마 굉장히 지금 후회를 많이 하겠지만 지나간 얘기고요. 미래의 알리바바, 미래의 아마존, 미래의 구글을 우리는 좀 찾고 있고 만들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니까요.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P2P 개념의 돈이고, P2P 개념의 크라우드 펀딩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모아서 비트코인 기업한테 투자하자고 해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특정 기술이 역사를 바꾼 걸 우리가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혀를 이용해서, 침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냈고, 최근에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종이돈으로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돈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머니를 넣어서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보냅니다. 기술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인데, 이게 아직은 처음에는 생소할 뿐이지만 아마 이것처럼 곧 익숙한 행위로 될 걸로 봅니다. 수많은 세상을 바꾼 기업들, 20년도 채 안 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여러분 무시하느냐 인정하느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애플, 델, 구글, 페이팔 다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우리 행사가 일어나기 바로 그저께, 어제 오늘 이틀 하고 있는데 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쓰거나 애플 걸 쓸 텐데, 그러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잘 쓰면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돼버린 것 같아요.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결론을 해봤습니다. 개인에게는 아까 제가 정리드린 대로 보다 더 큰 경제적인 파워를 가능케 해줍니다. 개인에게 더 힘을 넣어주고 더 많은 바잉 파워를 주고 더 많은 편리함을 주고 더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비트코인의 성질입니다. 개인이 돈이 더 많아지면 그들은 돈을 더 쓰겠죠. 거래를 하겠죠. 그걸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들은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돈이 많이 흘러다니면 그 나라의 그 시장의 경제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안정화될 거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국가는 거래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국가의 국부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된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 세계는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겠죠. 개인에게 더 많은 이코노믹 파워를 주는 것, 분산시킨 돈을, 파워를 주는 것이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혹은 블록체인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고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누구한테만 좋은 거고 누구한테는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부터 기업과 사회와 경제와 국가와 전 세계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성질을 비트코인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송영원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께 제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가만굿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개념인데, 모두에게 이롭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고 모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것을 취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데, 비트코인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론이십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큰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비트코인이 인터넷으로 퍼질 것인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방 안에서. 퍼질 것이다. 제 강연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한테 좀 넘어왔습니다. 퍼질까 안 퍼질까 생각하면 여러분 자유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은 이미 당겨졌습니다. 인터넷 쓰면서 이메일 보내면서 SNS 하면서 더 이상 힘을 붙여서 우표를 안 붙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 쓰면서 편해진 것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 옛날에 종이돈, 아날로그돈, 원시적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세상을 바꾼 수많은 기업처럼 비트코인 세상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이 수많은 개인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기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방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Great presentation.